네, 안녕하세요. 레이 비입니다. 오늘 공부해 볼 작업은 퍼프덱스 애드작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이 퍼프덱스는 이 퍼페추얼 덱스라고 그냥 무기한 탈중화 거래가 가능한 DApp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CEX라고 하는데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 바이낸스, 뭐 바이비트, OKX, 뭐 빗썸이나 업비트도 다 그런 중앙화된 거래소인데 중앙화된 거래소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D앱에서 선물 거래도 가능한 그러한 프로젝트인데 저희가 중요한 거는 에어드랍 작업이잖아요. 이 퍼프덱스 에어드랍이 정말 대박이 난 프로젝트 하나 있습니다. 다들 아실 수도 있는데 그게 하이퍼리퀴드입니다. 초창기에 하이퍼리퀴드를 생각해 보면은 그냥 흔한 퍼덱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음, 버텍스, 블루핀, 하이퍼리퀴드, 아크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제 기억에는 그렇게 특색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이퍼리퀴드가 정말 대박이 났죠. 그럼 어떻게 하면 에어드랍을 받냐? 이 퍼프덱스의 기본 모토는 수수료를 포인트로 주는 것. 내가 거래를 많이 했다. 거래량이 쌓이잖아요. 볼륨도 되는데 그 볼륨이 어차피 거래량 기반이면은 어차피 수수료 기반이 맞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비례해서 올라가니까 물론 본인의 P&L은 이제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 선물 거래가 되게 위험하잖아요.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죠. 리스크는 이제 본인의 손가락인데 저는 제 손가락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파밍하는 그러한 방법을 좀 연구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퍼프덱스가 전략적인 게 가능해요. 어떤 전략적이냐면은 어, 어차피 수수료에 기반이면 수수료만 딱 태우고 싶잖아요. 본인이 뭐 거래를 뭐 잘한다면 상관없지만 저는 거래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는 방법 뭐 그런 것들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음. 퍼덱스가 뭐 다 대박이 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퍼리퀴드를 말씀드렸는데 하이퍼리퀴드가 대박이 난 게 이거는 저도 하이퍼리퀴드 되게 많이 했는데 계정 중에 하나인데 2만 볼륨 채웠죠. 얼마 진짜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한 100만 원 정도 그냥 주었죠. 근데 이 100만 원도 정말 쌌을 때 팔았어요. 한 5달러? 지금은 이제 45달러인데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어차피 에어드랍을 퍼프덱스가 하면은 이게 거의 대부분 우하향을 해요. 왜냐면 이 코인을 쓸 데가 없으니까 퍼프덱스에서. 근데 이 하이퍼리퀴드는 되게 예외적이었고 저도 굉장히 아쉽지만 아무래도 뭐 그때의 선택은 아마 동일하지 않았을까. 뭐 아쉽지만 뭐 다른 것도 해야겠죠. 그럼 반면에 이런 것만 보고 이제 사람들이 와 대박이다 하고 달려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의 한 확률은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퍼프덱스 거래량인데 이거 말고 지금 퍼프덱스 중에 상장을 한 것들 제가 작업을 했던 거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덜리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고 저는 한 반토막 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VOI랑 같이 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파라덱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펙스 잘 모르겠고 주피터는 그냥 소나 덱스인데 이제 선물 거래도 겸용하니까 워낙 덩치가 크니까 볼륨이 잘 잡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스타는 이게 바이낸스에서 되게 밀어주죠. 어, 얘는 아직 토큰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드리프트도 괜찮았습니다. 얘는 괜찮았어요. 솔라나 계열인데 생각보다 괜찮았지. 뭐 그렇게 대박은 아니었다. GMX 정말 오래된 친구인데 옛날에는 얘가 1위였어요. 옛날에 에어드랍도 잘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되게 많았거든. 아크가 있네요. 아크를 제가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거의, 90% 정도 빠진 것 같아요. 한 100달러를 투자했으면 10%를 건졌나? 그 정도로 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베이스 뎁은 아주 최근이죠. 지금 한 세네 배를 갔다고 했는데, 저는 거의 초반에 팔아서 아쉽습니다. 그냥 갖고 있을 걸 그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심퓨처스도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한 수익률로 보면 한 10%, 20%? 그래도 그저 그랬고. 블루핀 괜찮습니다. 얘는 초반에만 안 팔았으면 좋았어요. 결국엔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 얘는 되게 전략적으로 만약 했으면은 굉장히 좀 많이 수익을 봤을 뻔했다. 그것도 이따 말씀드리고, GRVT 하고 있죠. 아직 토큰 안 나왔는데, 그냥 별로 없습니다. 홍보를 너무 많이 했어요. 홍보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옥토 이것도 했는데, 음, 인도 거는 안 하는 게 낫다. 킬로 EX 한 반토막 이상 난 것 같아요. 얘도 망했죠. 로그 X 망했죠. 반토막 이상 났죠. PVP 트레이드 소식도 없습니다. 10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너무 고전이어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안 해가지고. 그 외에 여기에 안 잡히는 퍼덱스가 꽤 많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다 망했으니까 그렇죠. 없어졌습니다. 빈집이었다. 진짜 빈집이 돼서 없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퍼덱스가 하이퍼리퀴드 제외하고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선물 거래다 보니까 본인이 순간 실수하면은 그게 귀찮잖아요. 막 그래서 한 10배, 20배로 해요. 아, 빨리 포인트나 쌓아야겠다 하다가 순간적으로 말려요. 말리는데 그 내려가잖아요. 아, 그러면 또 올 것 같아요. 근데 안 와요. 계속 내려가요. 항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퍼텍스는 좀 전략적인 움직임을 취해야 돼요. 일단 제가 오늘 세 가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냥 프로젝트가 이런 게 있고, 개요는 어떻고, 지금 이 UI는 어떤지만 설명 한번 드릴게요. GRVT 같은 경우에는 TK 싱크 기반으로 끌었어요. 그리고 사전에 말씀드릴 게, 퍼텍스는 에어드랍 작업 기간이 보통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길어요. 하이퍼 리퀴드는 1년 반, 그리고 그 외에도 아크, 버텍스, 블루핀, 전부 다 1년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뭐, 그렇습니다. 뭐, 정석적으로 했다. GRVT가 광고도 많이 하고, 우리 라이센스도 받고, 막 그랬어. 정석적으로 간다. 했는데, 너무 정석적으로 갔어. 아직도 가고 있어. 근데 아직도 멀었어.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그냥 그렇다. 투자사가 되게 많아요. 괜찮은 투자사가 많습니다. 뭐, FVC, 델파이, CMS, 되게 많죠. 괜찮습니다. 이 글을 제가 되게 한 달 전에 써가지고, 그리고 라이터. 지금 하이퍼 리퀴드 이후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퍼덱스입니다. 이 수수료도 없고, A16Z, 드래곤플라이도 투자했고, PVL이 이때 200만 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오르면 채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그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백팩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시즌 1이 5월 28일에 끝나고 현재 시즌 2인데 이 시즌 1을 1년 가까이 하고 프리시즌도 했었고 뭐 그렇습니다. 얘도 되게 오래됐어요. 한 1, 2년, 2년? 1년 반?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백팩 투자도 많이 받고 뭐 사람들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음, 코덱스 UI 잠깐 볼까요? 전략적인 얘기하기 전에.
GIVT입니다. GIVT 보시면 UI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깔끔합니다. 뭐, 우리 투자 받았어. 뭐 그런 얘기하고 있고, 포트폴리오. 이 계정은 한 20만? 20만 정도 채웠는데, 120불? 제가 이거 거래량 좀 손해본 것 같아요. 이거는 양쪽에서 거래할 때 손해보는 계정인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도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렇게 포인트를 채굴 하는데, 이제, 우리 에어드랍 줍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한 지 벌써 반년이 넘었어요. 별로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나? 다들 열심히 하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이제 사람들이 약간 귀신에 씌인 것처럼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에어드랍 파머잖아요? 그럴 필요가 절대 없어요. 그냥 본인이 좀 괜찮다 싶으면 열심히 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는 건데, 다른 사람 의견에 너무 휩쓸릴 필요는 없다. 퍼덱스는 약간 그런 게 더 심한 것 같아요. 백팩입니다. 백팩, 3달러가 있네요. 3달러 벌었습니다. 스팟 거래에서 보면은 호가가 통상 되어 있죠. 이클립스. 이런 데서 거래하면 안 됩니다. 다 갈려요. BTC는 호가가 괜찮습니다. 빵빵하네요. 빵빵하진 않고 나쁘지 않다. 그래서 모습 보면은 어, 다 거래소 같죠. 예, 퍼덱스에 걸었습니다. 전부 다 거래소 같아요. 음, 페어도 되게 많고 이렇게 하고 지금 퍼텍스 보시면 순위가 하이퍼리퀴드는 뭐 부동의 1위입니다. 하지만 라이터가 엄청나게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엣지엑스 후발주자로 굉장히 올라오고 있어요. 저도 하긴 했는데 이게 거래량이 되게 많이 모이면 포인트를 채굴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민되고 나머지 중에서도 뭐 보이죠? 아스타랑 방금 말씀드린 백팩 그래도 상위권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얘가 너무 높을 뿐이에요. 이상하리만 제일 많이 높죠. GRVT 순위에는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제가 아까 설명드린 퍼덱스가 없는 게 망해서 없는 것도 있고 거래량이 좀 너무 적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퍼덱스의 단점은 이렇게 거래량이 모이게 되는 게 쏠려요. 좀 유행을 탄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TVL이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결국엔 잠잠해지고 잊혀져요. 프로젝트가 너무 길게 끌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냐? 이 전략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에포클에 나눠요. 프로젝트가. 이제 에포클에 나누는데 이제 라이터 제 계정인데 40포인트 정도 있죠.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네. 이제 여기서 선택입니다. 매주 동일한 포인트를 뿌려요. 예를 들어서 매주 매주 1만 포인트를 줍니다. 그런데 참여자가 10,000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거래량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한 명당 1피를 줘요. 이게 기본 공식인데 매주 포인트를 주잖아요. 이 포인트는 한도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포인트를 막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절대 거래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도 그걸 알기 때문에 매주 일정한 포인트를 줘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의 뜻은 참여자가 만약에 늘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비례해서 없어지죠. 그럼 여기서 전략 1번 전략이 나오는데 사람이 없을 때 거래량이 없을 때 그러면 포인트가 더 올라가 있죠. 이게 쉽냐? 근데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반대라고 생각하면은 사람이 많을 때, 거래량이 많을 때, 그럼 포인트가
아, 포인트가 적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는 이유가 퍼텍스는 이래요. 그럼 사람 없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하죠. 보시면은 라이터 한번 볼까요? 이게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밀리언이 300밀리언이잖아요. 이때 거래한 사람이랑 여기서 딱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쯤에 거래한 사람 200밀리언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포인트가 같은 포인트인데 되게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했으면은 10포인트를 받았는데 지금은 50%가 더 준 거죠. 5포인트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에 했으면 더 많이 받았겠죠? 지금보다 한 6배 정도 채굴 효율이 좋았겠죠. 그래서 다들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크립토 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게 초반에 캐라. 뭐 퍼시피카 지금 있죠? 초반에 캐면 효율이 좋다. 맞는 말입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2번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2번? 2번 전략은 초기에 해라.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저는 이 전략을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지금 라이터를 켜잖아요? 그러면은 본인 평단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퍼텍스 많이 하고 느낀 건데, 이 평단가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얼마를 투자했고, 얼마만큼 토큰 받는 건 확실하거든요. 퍼텍스는 무조건 에어드랍을 받아요. 대신 평단가가 문제예요. 이제 평균 단가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1피를 내서 1코인을 받아요. 근데 이 1코인이 1달러가 될까?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놓친 거는 그냥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놓친 건 포기해라. 그러니까 라이터 포기, 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죠? 라이터 포기? 포기 안 하셔도 돼요. 대신 초기 채굴자보다 6배는 비싸게 채굴을 한 거다.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 6배가 넘고 예를 들어서 뭐 FDB가 10배 이상 간다. 그러면은 초기 채굴자는 6배 이득 보고 본인도 뭐 많이 이득 보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저는 이제 전략을 좀 짜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블루핀. 블루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티바일이 되게 높은데 이때 당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때 당시. 이쯤에서 여기 토큰 나왔다고 돼 있는데 이 토큰 나고 티바일 오른 거는 무시하시고 이때 채굴을 하신 분들이 막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블루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블루핀 계정인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블루핀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많이 남는 이유가 블루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전략적인 움직임이 가능했어요. 1번 전략 가능했던 게 내가 라이터를 너무 하고 싶지만 지금 거래하기 좀 애매해. 나한테는 좀 부담이 돼. 그럼 하지 마세요. 근데 하고 싶어 하면은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결국엔 돈을 좀 벌고 에어드랍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최소화된 돈으로 최대한의 아웃풋을 내고 싶은 건데 퍼텍스는 그러려면은 사람이 적어야 돼요. 사람이 적을 수가 있냐? 적을 수 있어요. 왜냐면 계속된 우상향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루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리워드 풀을 보시면은 지금도 그래요. 에포크 지금 엄청나게 많죠? 위크가 69입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아예 초창기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작업을 하는데 이게 위크 2에서 작업을 합니다. 10만 블루를 준다고 했어요. 이 볼트에서. 근데 사람이 적어요. 그럼 엄청나게 채굴 하죠. 그래서 아 너무 좋다 하고 한 7주차 돼도 금액이 똑같죠. 근데 사람이 늘어요. 효율이 점점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한 이때 갑자기 좀 볼트를 줄여요. 그러면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사람은 더 많아졌으니까 더 반토막이 나겠죠. 평당가가 올라가겠죠. 사람들이 그래도 좀 하자. 근데 시간이 지나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한 6개월 지나요. 똑같죠? 근데 사람은 줄어들었죠. 아,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전략이 떠오른 게 이때거든요. 이때 만약에 채굴 했어요, 여러분이. 그럼 평가가 되게 낮겠죠? 사람이 오르면서 이제 점점 줄어들겠죠? 아, 채굴량이 여기서 정말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이때 채굴하신 분보다 5배. 라이터랑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퍼텍스도 지금 여기서 벌써 6개월 작업했잖아요. 지쳐 떠나요. 떠납니다. 떠나죠. 희망이 있다. 희망 고문하죠. 떠납니다. 저도 떠났어요. 다 떠납니다. 점점 더 없어져요. 근데 프로젝트에서 상금을 올려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더 줄었죠. 그러면은 이때가 이때에 비해서 채굴 효율이 2배 늘죠. 그래서 제 기억에 이때 채굴하신 분들이 되게 수익 많이 봤어요. 근데 이때가 프로젝트 나오고 거의 1년 정도? 한 10개월 이상 지났을 때요. 사람들이 10개월 이상 여드랍을 한다? 작업을 한다? 되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빨리 치고 잊어버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퍼프덱스는 매주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이걸 맞출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저도 못 맞추죠. 그래서 본인이 했을 때, 작업을 했을 때 매주 이렇게 해요. 그럼 평균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나쁘지 않은 수익인데 저라면은 사람들이 지쳐 떠날 때 한 이쯤? 왜냐면 이때를 경험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도 되지 않을까. 그거에 비해서 엣지엑스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작업을 하신 분들이랑 15배 차이가 나겠죠? 포인트가? 근데 포인트 채굴은 똑같죠. 그래서 다들 그냥 쉽게 얘기하듯이 하는 게 일찍 해라. 지금 퍼시피카 있죠? 지금 다들 갑자기 오셔서 하는데 지금 한 2,000명? 어제 1,000명인데 하루에 1,000명씩 늘고 있네요. 근데 이거는 뭐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레퍼럴 때문에 셀프 레퍼럴 하는 게 좋거든요. 퍼덱스는. 어차피 피를 리베이트 해주기 때문에 본인 계정 만들고 볼륨 조금만 채우고 그다음에 셀프 레퍼럴로 엮으세요. 뭐 10일이 걱정된다 하시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저는 그 정도 감수하고 하니까 웬만하면 안 걸리지 않나? 뭐 걸리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리스크를 좀 적게 두는 게 좋고 그러면 저는 이 퍼시피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얘가 라이터가 될 수 있을까? HX가 될 수 있을까? 그건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좀 해두는 게 좋습니다. 초반에 해두고 그리고 내가 놓쳤다? 그럼 잠잠해질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최적화 전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매주 조금씩 사세요. 매주 조금씩 매일 일정한 금액만큼 하면은 결국에는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으니까 평균치가 맞춰집니다. 그런 식으로 퍼덱스 전략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저는 그 전략적으로 하면은 그 양빵 치면 되거든요. 양빵을 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본인이 GRVT랑 백팩을 작업해요. 어차피 BTC는 호가가 좋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막 선물 거래하면서 뭐 더 버시려고 하면은 뭐 그건 선택이지만 저는 절대 안 합니다. 그 제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저는 안 하고 안 하시는 게 좋죠. 뭐 본인 잘하면 잘하시고 전략적으로 설명만 드리면 지금 10826에다가 이제 롱을 걸고
10배의 지정가 매수를 걸어놓고, JYVT에서 방어 금액을 그대로 108, 263. 근데 호가가 좀 다르죠? 그 금액에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탑로스를 거세요. 스탑로스를 걸어서 뭐 1% 상승, 1% 상승 하고, 그 다음 대충 보시면 아시잖아요? 올랐을 때 얘가 없어지면 얘도 정리. 그러니까 양방 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수수료만 타죠. 한쪽은 플러스 계정, 한쪽은 마이너스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퍼시피카처럼 P&L을 보는 프로젝트에다가 플러스 계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이너스 계정 만들고, 그렇게 양방 치시면서 수수료만 갈고 에어드랍만 받는. 퍼덱스는 그게 전략이거든요. 포인트만. 근데 포인트 효율 좋게 하려면은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 그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퍼덱스 쪽은 마무리할 건데, 거래하는 거는 제가 직접 보여드려야지 또 이해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웬만하면 거래하지 마시고. 좀 어렵잖아요. 트레이딩 안 하니까 저희가 에어드랍 작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고, 이게 이해하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되게 간단해요. 그냥 한번 해보시면 아는데, 대신 시간 되게 많이 쓰셔야 돼요. 천천히 오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파덱스 여기까지 하고요. 자막을 좀 달아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어차피 뭐 다음에 다시 찍으면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